굳이 매장에 안 가셔도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TV가 대신 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교에 있는 분위기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에 다녀왔어요. 빈티지 1988입니다. 빈티지 1988은 H스퀘어 S동 1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건물 지하에 주차가 가능한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반 이전에는 2시간, 5시 반 이후에는 4시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 없이 무료 주차가 가능해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평일 오전이나 그 퇴근 시간 전까지 는 조금 주차 시간이 짧지만 그 퇴근 시간 이후에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장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에 주차하시고 올라가셔서 그게 건물 밖에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맥도날드를 찾으셔서 그 라인 끝으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끝으로 가셔서 문 바깥으로 나가면 빈티지 1988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빈티지 1988 같은 경우는 이미 판교에 굉장히 입소문이 난 매장인데요. 매장 들어갔을 때 느낌이 이 샐러드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 계절에 따라 바뀌는 샐러드거든요. 파스타 하나, 스테이크 하나, 플러스로 피자 하나랑 그 다음에 드링크 2개. 스테이크는 꽃등심으로 네, 저희 꽃등심은 미디움 레어랑 미디움 추천드리고 있는데 어떤 거로 좀 보여드릴까요?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꽃등심은 미디움으로, 그리고 파스타는 볼빨간 꽃게살 로제로. 게살 로제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음료수는 코카콜라 하나랑 제로콜라 하나 주시고요. 네. 피자는 이거 미트러버. 주문 확인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꽃등심 미디움 하나랑 게살 로제 하나랑 미트러버 피자 하나, 코카콜라 하나, 제로콜라 하나 맞으실까요? 되게 앤틱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고요. 건물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테이블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주말 점심에 방문을 했는데요. 메뉴판을 보니까 그 런치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점심하고 저녁이 살짝 메뉴가 다르지 않나. 리조또, 피자, 샐러드, 스테이크 등 다양한 이탈리안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단품으로 주문을 하셔도 좋지만 세트 메뉴를 주문하시면 구성도 좋고 가성비 좋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인 기준과 3인 기준으로 있는데 저희는 S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샐러드, 파스타 한 종류, 스테이크 한 종류, 그 다음에 음료 2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빈티지 샐러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그 메뉴가 아니라 계절마다 다른 식재료를 사용한 샐러드이기 때문에 매번 가실 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를 드실 수 있어서 가실 때마다 주문하셔도 좀 다른 종류의 샐러드를 드실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파스타별로 금액이 상해서 대부분의 파스타는 추가 금액이 없이 주문이 가능하세요. 근데 2가지인가 3가지 메뉴는 세트 메뉴 주문할 때 추가 금액이 있다는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보고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꽃등심하고 안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세트라고 해서 양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단품으로 주문하는 그 스테이크 양과 세트로 주문하는 양이 동일했어요. 저희는 꽃등심으로 주문을 했고요.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볼빨간 꽃게살 로제라는 파스타를 주문을 했어요. 이게 이제 꽃게살, 새우, 날치알, 레몬라드 소스가 곁들인 로제 소스로 만든 그 파스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피자가 또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하더라고요. 피자는 6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미트 러버라는 피자를 주문을 했어요. 미트 소스 베이스에 통 베이컨, 페퍼로니, 모짜렐라, 체다 치즈가 올라간 파스타였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주문이 가능한 음료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메리카노랑 콜라, 스프라이트, 제로콜라, 탄산수, 오렌지 주스가 주문이 가능하고 혹시 그 외에 음료를 주문하실 때에는 금액을 추가하시면 음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음식은 차례대로 내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음료랑 식전빵 내어주셨고요. 식전빵을 찍어 먹는 소스 같은 경우에도 위생적으로 인원수에 맞게 그 올리브 오일하고 그 다음에 그 발사믹 글레이즈드가 들어간 소스를 인원수에 맞게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들었고
좋았고,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나왔던 샐러드는 리코타 치즈가 올려진 샐러드였는데 뭐 방울토마토랑 껍질을 제거한 자몽, 그리고 리코타 치즈, 양상치랑 여러 가지 잎채소가 올려진 샐러드였는데 드레싱이 굉장히 상큼해서 입맛을 돋우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샐러드를 거의 먹어갈 때쯤 바로 피자가 나왔어요. 피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도 컸고 무엇보다 위에 올려진 토핑이 푸짐했어요. 그 통 베이컨을 사용하셔서 거의 뭐 바비큐 통 베이컨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씹는 맛이 좋았고, 체다 치즈의 짭조름한 맛도 좋았고, 또 그 고기가 올려져 있어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문하시기에 딱 좋은 그런 피자였고요. 확실히 화덕 피자라 그런지 도우가 굉장히 쫄깃하고 담백하더라고요. 피자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피클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 주세요. 요청을 하면 이게 피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청 드시면 됐고, 볼빨간 꽃게살 로제가 나왔는데요. 꽃게 한 마리가 통째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다리랑 그 몸통을 다 먹기 좋게 잘라주셨고, 안에 몸에 있는 살을 그 파스타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셔서 그것도 좋았고, 새우도 통통한 새우를 넣어주셨어요. 거기에 날치알과 그 레몰라드가 아마 그 위에 크림 소스 같은 게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 레몰라드 소스 같은데, 이 소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함은 극대화되고 날치알에서 나는 그 톡톡 씹히는 맛과 그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고, 무엇보다 게살이 들어가서 정말 진한 게살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해산물은 오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 로제랑 같이 로제 소스를 베이스로 했는데도 굉장히 맛있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크 나왔는데요. 스테이크는 굽기 조절도 가능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디움으로 했는데 굽기 상태가 딱 좋았고요. 저희는 사실은 조금 많이 익혀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다른 데서는 미디움 하면 살짝 핏물이 좀 보여서 다시 이제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빈티지 1988은 미디움 아니면 미디움 레어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덜 익힌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면 미디움 레어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저희처럼 약간 좀 바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까지 핏물이 크게 나오지 않게 익혀 먹는 걸 좋아하시면 미디움 추천해드리는데, 굉장히 쫄깃하고 또 심플해요. 소스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스테이크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겉은 약간 바삭한 느낌이었고요. 안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웠고, 등심이라 확실히 식감이, 안심은 좀 부드럽다면 등심은 쫄깃한 식감이 좋았고, 여기에 딱 머스타드 시겨자 소스만 딱 곁들여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스테이크 잘하는 집이다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빈티지 1988은 일단은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고, 또 직원분들 서비스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식사는 내내 아주 편하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판교에서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는, 저는 좀 데이트 장소로 추천해드리고 싶긴 한데 외식 장소로도 좋지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찾으신다면 여기 그 판교의 빈티지 1988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찜을 하실 때 간혹 내가 찜을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질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조리 순서가 틀려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자반 하실 때 좀 딱딱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콩을 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양념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양념이 그 콩 안으로 들어가서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지게 되고요. 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업장에서 데치게 돼요. 정식으로 말하면 한 번은 튀한다 그러고요. 한 번은 데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냉장 보관했다가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찜을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티한다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가 옆에 이제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그거를 물로 한번 씻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칩니다. 왜 데치냐면 그 뼈 안에 혹은 그 고기 안에 피가 있어요. 이 피 때문에 누린내가 나는 겁니다. 이 피를 한번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갈비찜 같은 경우가 그 흐르는 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핏물을 빼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린내가 되게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요. 2번이 튀하는 겁니다. 마저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푹 삶아줍니다.
삶을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보통 이제 삶을 때 뭐 양념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신채라 그래서 마늘이나 대파 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오래 삶기 때문에 그게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고기에 묻게 때문에, 정말 고기에 누린내가 좀 있다 그러면 월계수잎이나 아니면 파프리 정도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삶습니다. 삶고 나서 걸러내고요. 그 육수에 기타 이제 향신채를 넣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름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고기는 따로 한숨 식혀서 냉장 보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션을 잡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삶은 그 채로 냉장 보관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큰 워크인 냉장고라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큰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김 빼고 그 다음에 포션을 잡습니다. 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작은 데는 4-5박스라 그래서 그 냉장고 안에 한숨 식힌 고기를 거기에 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뭐 점심시간에는 아예 빼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포션을 잡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육수는 따로 기름을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양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향신채를 더 넣어서 풍미를 더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고기가 딱딱하지 않고 질기지 않고 맛있는 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갈비찜이라든지 아니면 감자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해 놓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